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늦었죠? 오늘 뭐 수업 있는 날이고, 파이네트워크가요, 참, 뭐, 왠지 모르지만, 예,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정책, 커피도사님 앵글에서는 이제 지금 오픈 메인넷이 69일 남은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준비도 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 히든 카드에 이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IoT 전략이 있어요. 결제 매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공지능하고 IoT 비즈니스가 이 사람들 하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베스트 앤 유니크 승부 전략인데 요 니콜라스 부부 사진은 젊었을 때 사진인가 봐요. 둘 다 아주 범생이처럼 생겨서 제가 봐도 기분이 좋은 그런 사진이에요. 범생이 같죠? 그래서 이 파이네트워크의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지켜볼 게 많은데 이 IoT인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노드 대시보드에 들어가 보니까 안 나와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데 노드 수가 몇 개인지 좀 보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노드가 노드 뭐 일종의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서버랑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지만 아무튼 뭐 블록체인에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뭐 슈퍼노드, 풀노드 뭐 여러 가지 노드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요 자료에서는 2000년도, 2020년도 노드가 한 1,500개라고 그러지만 지금 한 16,000개 돼요. 올해 6월 달 현재 16,0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노드가 어느 나라에 많이 있냐면 파이코인 같으면 한국이 1위였죠. 한국이 1위였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4분의 1이에요. 미국이 18%, 독일이 17%, 프랑스가 5%, 네덜란드가 4%, 카나다 2%, 영국 2.5%, 싱가포르 2.5%, 러시아 2%, 중국 약 2%. 비트코인 노드가 이렇게 돼요. 근데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뭐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되나요? 파이코인 노드가? 노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KYC 하면서 노드에 대해서 한번 쫙 손을 봤잖아요. 자, 한번 그러면 보실래요? 요게 이제 2023년 11월 달 현재인데 비트코인 노드가 16,700개예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더리움 노드는 7,700개예요. 사슬코인이라는 데가 있나 보죠. 뭐 이런 데는 자기가 노드가 2만 개래요. 노드가 어디에서 중요하냐? 어디에서 중요하냐? 그러면 파이코인 노드는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한 10만 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올 6월 21일 날 파이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노드가 20만 개가 넘어요. 자기네들이 표시한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파이의 현재 테스트넷 노드는 20만 개가 넘는다. 그래서 이 메인넷하고 하는 거를 지금 다 하고 있다. CPU가 100만 개가 넘는 거를 다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노드가 20만 개, 30만 개, 40만 개, 50만 개. 지금 이러면서 이제 노드를 하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노드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의 데이터, 핸드폰 요금 내는 것, 남는 데이터 갖고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저만 해도 제 컴퓨터는 오직 파이코인
노드예요. 엄청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또 회사 거로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직원으로 돼 있고. 근데 제가 썸네일에 이제 IoT를 달았다고요. 사물 인터넷. 이 사물 인터넷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센서. 아무튼 사물 인터넷 그럼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자율주행차부터 뭐 집에 스마트 홈, 뭐 스마트팜, 뭐 앞으로는 뭐 인건비도 엄청나게 비싸지고 뭐 인도 뭐 중국이 싫다고 인도 가가지고 인도, 태국, 베트남 갔는데 뭐 아주 뭐 우리도 예전에 겪었지만 벌써 뭐 인도에서 뭐 철수할 준비도 하고 터키로 옮기고 인간들이 뭐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이 막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사물 인터넷이 한다고 그러죠. 근데 사물 인터넷이 이거 하려면 전기도 많아야 되고 인터넷도 잘 돼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은 IoT 비즈니스가 이제 제일 중요한 세상이 왔죠. 의료, 뭐 수송, 그다음에 스마트 홈, 전기 관리, 그다음에 건강 체크 웨어러블, 뭐 그다음에 집의 모든 가전기구, 농사, 자동차, 제조 이게 뭐 그다음에 도시 전체, 공장 전체, 가족 전체 거거든요. 이거가 블록체인을 만나면서 사물 인터넷이 꽃을 피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240, 그러니까 2025년에 약 300억 개의 장치를 IoT로 연결할 거래요. 블록체인으로. 그 다음에 2030년도까지는 이게 1조 개의 장치는 아니고요. 2030년까지는 이 모든 IoT를 연결하려면 센서가 1조 개가 필요하대요. 센서가.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래로 뭐 세탁기, 에어컨, TV, 오디오 뭐 모든 기기들에게 전부 이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 있죠. 그 제가 사물 인터넷 헬륨 코인 그거 한다고 그러다가 손에 막심하게 봤죠. 지금 다시 이제 그거 갖고 사물 인터넷 한다고 뭐 베트남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애들은 뭐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 뭐 믿을 수가 없죠. 아무튼 뭐 사물 인터넷에 제가 꽂혔다가 아무튼 손해를 좀 봤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해를 봤던 거랑 상관없이 IoT 산업은 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켄지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에 이 IoT 산업이 1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비트코인 시가총액보다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파이코인은 나중에 시가총액으로 평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자체들이 지들이 막 돈 찍어갖고 뿌린 게 30조잖아요. 그러면 한국 GDP가 세계 한 2%. 그렇다고 원화를 안 쓰고 지역 화폐만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30조죠? 그럼 100% 잡으면 어떻게 돼요? 10% 하면 30조가 300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20%가. 1500조. 1년에 1500조의 돈이 굴러다닌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 22년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지들 멋대로 막 발행한 돈이 1조 5천억 1조 5천억 원이죠. 그러니까 1조 5천억 원, 1조 5천억 원이죠. 30조, 300조 아니구나. 30조, 300조, 1500조, 1500조. 1500조 정도가 전 세계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돼. 1500조 정도가 굴러다닌 거예요.
뭐 누가 찍어서 누가 뭐 어떻게 가졌는지도 모르고 낙전 수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럼 다니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돈이 많나? 아마 눈먼 돈이 엄청 많았나 봐. 2022년도 때 뭐. 그게 지역 화폐인데 그때는 국고 보조금까지도 주고 막 정부에서 보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막 또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원화를 안 쓴 것도 아니잖아요. 카드를 안 쓴 것도 아니고 다 안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금융 아웃사이드에서 1,500조에 달하는 1년에 1,500조에 달하는 돈이 굴러다녔다라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뭐 점점 커서 1,500조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됐겠죠. 1조 5천억. 콩할 만한 나라에서. 콩할 만한 나라라고 그러지만 세계 GDP의 2%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기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 말고 이런 게 코인이 성장하게 된 어떤 배경인 것 같아요. 세금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파이코인은 나중에 이게 시가총액으로 계산하기가 참 뭐예요. 자산 가치에 의해서 백업이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거랑은 정말 다른 거죠. 자산 가치가 백업이 되는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갖고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애플 주식 갖고 커피값 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화폐혁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 자산 가치가 백업이 되는 화폐가 나오게 되면 시가총액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1,000억 개 이게 1파이가 1,000불 간다, 1파이가 3,000불 간다, 1,000억 개다 곱하기 얼마 이건 바보 같은 앵글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보면 노드 때문에 얘네가 지금 뭐 저 비트코인의 20배 그런데도 지금 더 하겠다라고 하는 이 파이의 노드 정책 현재 20만이 넘는다. 이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지? IoT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IoT가 다 좋은데 왜 못하느냐? 이게 가상화폐 중에 아이오타 코인이라고 있어요. 아이오타 코인이 이게 독일 원래에서 했는데 돈 되는 거는 그 오일머니인가 봐요. 중국.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보시는 뭐 아시는 분들 많죠. 독일의 그 전자회사죠. 근데 얘네가 아이오타와 손을 잡았다고요. 아이오타와 손을 잡으면서 왜 손을 잡았냐면 사물인터넷을 전자회사니까 보시가 전자회사.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회사인 IoT와 손을 잡았다고요. 전기, 스토리지, 뭐 그다음에 이제 전파 대역폭 서비스 이런 걸 다 하는 이제 탈중앙화 데이터로 뭘 한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회사랑 손을 잡았어요. 가격은 뭐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한국 돈으로 164원. 많이 갈 때는 4,000원도 갔었는데 이게 로그 차트로 제가 지금 본 거거든요. 지금은 164원으로 해서 있죠. 얘네도 IoT와 취지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결합했던 회사예요. 얘네들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나 얘네들이 성공을 하지는 못했어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요. 일조개의 센서에서 낚아채는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컴퓨터가 필요하죠. 노드가 필요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사무실에 있는 파이 2개의 노드는 저희 하나는 100만 원짜리고 하나는 200만 원짜리거든. 파이 채구, 파이 노드 역할 말고도 아마 98%는 비어 있을 거라고요. 노드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하죠. 나중에 저게 IoT 산업하고 손을 잡게 되면 저는 여태까지 통신 쪽만 생각했는데 애플이건 아마존이건 엄청난 데랑 데이터를 할 수 있고 저게 또 노드가 230개국에 분포가 돼 있다. 사람은 10억 명이 넘는다.
엄청나게 되는 거죠. 저런 쪽으로 지금 아까 아이오타하고 보쉬 얘기했는데 일본의 후지츠, 뭐 폭스바겐 이런 데가 전부 아이오타랑 얘네들이 손을 잡았었대요. 다들 생각은 한 거야. 그런데 데이터를 저장할 만한 노드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파이 네트워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6천만 명 모아가지고 그 중에 20만 명이 노드를 하고 그 노드 중에서 불량 노드와 부적합 노드 다 걸러내고 노드를 클린하게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단지 암호화폐 거래, 파이 네트워크 거래 아마 이것이 파이 파트너십을 밀어붙일 자신감이 되죠.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KYC가 확실하게 된 살아있는 사람이 틀림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어있는 노드 이런 회사들 이런 아이오타 같은 게 성공을 못하고 뭐 후지츠도 잡고 폭스바겐도 잡고 독일 보시도 다 잡았는데 문제가 얘네들이 부딪힌 게 뭐냐 그래 지금은 좋지만 향후 5년 내지 10년 안에 생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너네 뭐가 있어? 그러면 폭스바겐, 보쉬, 후지츠 너네 돈 더 내놔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서버 보관인데 데이터 보관인데 해킹당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런데 블록체인에다 하게 되면 얘기가 다르죠. 파이 네트워크 파트너십에 자신 있는 배경에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파이의 KYC 정책 플러스 파이의 노드 수, 이 얘기는 사실 다른 분들도 예전에 이거를 파이 노드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많냐라고 하는데 주목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15대 1, 이더리움 대비는 25대 1로 압도적인 노드를 갖고 있는 거는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IoT 산업, 어마무시한 IoT 산업에 이 아주 클린한 블록체인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파이코인 가격 정말로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다른 회사들이 먼저 이렇게 하긴 했더라고요. 뭐 이상한 실버코인이라든가 뭐 아이오타라든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실천력이 없었었죠. 그리고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 커피도사님이 초대박 농협 안성 팜랜드 이거 파이 결제 어제 제가 철원에 있는데 철원에 70년 전에 저 중공군하고 싸우는 우리 국군들 백마고지 거기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커피도사님이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러더니 안성 팜랜드 파이 결제 매장 시작했다고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별도의 창구 개설을 해가지고 10월 25일부터 이제 파이 결제하는데 입장료 15,000원 중에 이제 7,500원 그러니까 0.75 파이로 하면은 입장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에버랜드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영상 좀 봤거든요.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아이들 놀이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안성 팜랜드 지금은 입장만 된대요. 놀이공원이고 체험이고 목장이고 프로그램이고 승마고 쭉 이게 여러 가지로 농협하고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는데 파이스토어 커피도사님이 파이스토어 대표님한테 해갖고 하니까 이거 왕건이네 그래갖고 즉각 안성 팜랜드에 10,000원이죠. 이게 지금 10,000원으로 해서 하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할까? 파이 결제 매장 출연 경기도 안성. 이게 옛날에 저 친구들 안성 사람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고 그랬는데 안성 팜랜드 사장님은 안성분이 아니신가? 안 그러면 이런 동네에서 아무튼 시작한 거 좋은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파이 커피 도사님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기준 D-69다. 한번 그래서
안성 팜랜드 요 영상 뭐 어린 자녀, 어린 손주분들 계신 분들, 그다음에 뭐 목장, 승마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은 입장료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농협하고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다들 그 사람들하고 순차적으로 결제가 따다다닥 하는 게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아직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좋은 시장이고, 저는 오늘 이제 IoT 파이가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노드 수와,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도 노드 하라고 계속 펌프를 하는 파이 코어 팀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사물 인터넷이네.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사물 인터넷 때문에 뭐 돈은 뭐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클린한 블록체인 갖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엄청난 장점이죠. 감사합니다.